자, 이제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는 힘이고요. 얘는 앞에서 배운 탄성력과 마찬가지로 접촉했을 때에만 작용하는 힘입니다. 처음에 배운 중력은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었고요. 그 다음 탄성력은 접촉했을 때 작용하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배우는 마찰력 역시 접촉했을 때만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마찰력이 어떤 힘이고 어떤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그리고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어떤 예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방해꾼이다 라고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찰력 같은 느낌이 좀 있지요. 그래서 마찰은 우리가 운동하는 걸 방해하는 힘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얘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우리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쵸? 만약에 여기 바닥에 스케이트 날과 얼음 사이의 마찰력이 굉장히 크다면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동작을 유지한 채로 뱅글뱅글 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까지만 보면 마찰력은 여기서 보듯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 마찰력이란 접촉한 두 물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걸 방해한다. 운동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는 걸 방해한다 라는 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교과서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얼음판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의 발바닥과 얼음판 사이에 마찰력이 별로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숑숑숑숑 걸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말은 마찰력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편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력은 언제나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이 스케이트 날과 얼음판이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거. 그 힘이 마찰력이 작으니까 얼음판에서는 잘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 운동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 발과 얼음판이 미끄러지는 걸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이 마찰력이 왜 생기느냐. 그래서 소리가 조금 작아지겠지만 한번 들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를 보면 물체가 이렇게 매끈매끈해 보이지만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거칠거칠한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서 매끈매끈할수록 마찰력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겠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거칠수록 얘네들의 마찰력이 서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락부락한 게 애가 마주보고 있는 게 이렇게 매끈매끈한 애들끼리 마주치고 있는 것보다는 마찰력이 작을 거다. 뭐래요? 다시 이 울퉁불퉁하게 거친 애들끼리 만나면 마찰력이 더 크고 매끈매끈한 애들끼리 만나면 마찰력이 작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요 얘기죠. 표면이 거칠수록 커진다 라는 거.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매끈매끈하면 얘네들이 서로 미끄러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정도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거칠거칠해서 사이에 딱 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미끄러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마찰력은 물체의 표면이 거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으면, 즉 얘네 둘이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마주치고 있을 때 위에서 꽉 누를수록 어떻게 된다? 마찰력이 커진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이 거칠더라도 살짝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살짝 걸치게 되겠죠? 그러면
미끄러지는 게 힘들겠지만 어쨌든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꽉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더 깊숙이 쑥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미끄러지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마찰력이 커지려면 두 물체가 서로 거친 정도가 어떠해야 된다? 더 많이 거칠어야 된다. 두 번째, 위에서 누르는 힘이 어때야 된다? 더 커야 된다 라는 거지요. 미끈미끈할수록, 매끈매끈할수록 마찰력은 작아지게 돼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마찰력을 우리가 이용하는 예를 살펴보면,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나 마찰력을 크게 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체조 선수들이 이렇게 분진을 가지고 팡팡팡팡 치지요. 그죠? 얘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봉을 잡거나 할 때 잘 미끄러지면은 얘를 뱅글 도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죠. 얼음판에서처럼 미끄러우면 얘네들이 운동을 확 하고 팔로 잡아당겨서 체조를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 다음, 겨울에 이 스노우 체인이라고 하죠. 체인을 감는 이유, 요 바닥과 바퀴와 얼음판 사이의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을 거칠거칠하게 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안 미끄러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음, 뭐 이런 등산할 때 마찬가지, 손으로 바위 같은 애들이 거칠거칠하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찰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수 있다. 얘가 얼음으로 되어 있다, 이 바위 모양이. 그럼 여기 우리가 암벽 등반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마찰력이 작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찰력이 작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겨울에 이용하는 스포츠가 대부분 또 그렇죠. 스키, 마찰력이 쫙, 얘네들이 굉장히 커요. 이 스키하고 바닥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미끄러질 수 있겠어? 아니죠.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해야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어때요? 가만히 서 있어도 스키와 바닥과 이 눈 덮인 바닥과의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슝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이 스키 표면을 우리가 조절을 해서 잘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 스키 표면을 이 스노우 체인처럼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하면 잘 미끄러지겠어? 아니죠. 그러니까 매끈매끈하게 얘를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만든다. 우리 물놀이 갔을 때 미끄럼틀 마찬가지. 얘가 마찰력이 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미끄럼틀을 딱 타고 해야 내려갈 수 있겠죠. 게다가 그렇게 내려갈 수 있다고 쳐도 내려가면서 마찰이 커지면 어때?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니까 이 천이 어떻게 되겠어? 꼬이면서 어때? 다 찢어지겠죠. 미끄럼틀을 한번 타고 나면 엉덩이에서 불나고 수영복 다 찢어져 있고 너덜너덜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흘려줘서 물하고 수영복, 그 다음에 물하고 이 미끄럼틀 사이의 마찰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 체인이라든가 이런 애들 기름칠 해준다 라고 얘기하지요. 얘네들이 너무 거칠거칠하면 얘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 안 미끄러지니까 열이 아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 한 10m 가고 나면은 자전거 체인이 막 50도 60도까지 올라가. 그럼 버틸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칠을 해줘서 얘네들이 잘 미끄러지도록 준다.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찰력을 줄여서 이용하게 된다 라는 거죠. 우리 볼링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 볼링 같은 거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발을 딱 내딛으면서 쭉 미끄러지면서 던지죠, 공을. 이 경우도 이 신발 볼링화 바닥과 이 볼링장 바닥 사이에 마찰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면이 생긴 게 매끈매끈하게 생겼어요, 볼링화 같은 경우에. 스파이크 같은 건 어때요? 뾰족뾰족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바닥에 퍽 하고 파고 들어가서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서 바닥에 푹 파고 들어가서 잘 안 미끄러지게. 그래서 내가 힘을 주면 바로 앞으로 쭉쭉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마찰력이란 뭐다?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접촉
해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거다. 운동을 방해하는 게 아니다.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었죠? 표면의 거친 정도. 이 거친 정도가 다른 두 물체가 혹은 같은 물체가 만났을 때 어느 정도 거치냐에 따라서 마찰력이 달라진다. 누르는 힘의 크기 역시 어떻다? 이 거친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꽉 눌러주면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끄러지기가 어렵다. 우리 성곽 같은 데 가보면 그냥 돌들을 이렇게 쌓아 놓은 거죠. 돌들을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얘 돌이 무겁긴 하지만 잡아당기면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져요. 제주도 같은데 돌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작아도 안 빠지죠. 왜 그래? 밑에 있는 거일수록 빼기가 힘들어요. 왜? 위에서 아주 위에 무거운 애들이 점점 쌓이죠. 그죠? 위로 갈수록 아니 아래로 갈수록 얘네들이 아주 더 큰 힘으로 누르니까 위에 있는 돌들은 쉽게 빠지지만 아래에 있는 돌일수록 쉽게 빠지지가 않는다. 밑에 있는 돌이 특수해서가 아닙니다. 위에서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 같은 경우 이렇게 책을 두 개를 여러 장 이렇게 겹쳐 놓으면 잘 안 빠져요. 요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나요? 아니죠. 방해할 때도 있고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바닥이 거칠수록 우리가 쉽게 걸을 수 있다는 점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파이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잘 안 미끄러져서 우리가 잘 뛸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힘은 마지막으로 자기력과 전기력, 전기력과 자기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